윤 대표님 이제 네. 앞으로 네. 정말 윤석열 대통령은 백적 간도의 위기에 그렇죠. 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어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당장 하야를 요구하면서 아마 오늘 중에 탄핵안을 발의를 할 것 같아요. 네, 하겠죠. 그러면 계속 이제 탄핵 공세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아무런 대비 없이 비상계엄을 덜렁 이 선포를 했다가 스스로 화를 지금 자초한 꼴 아닙니까? 그렇죠. 자승자박이죠. 자기가 스스로 수갑을 찬 거죠. 저런 거는 실익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수습이 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백적관도에 스스로 자초해서 선 거죠. 네, 그럴 때 백적관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딱 하나라고 봐요. 현해 살수, 낭떠러지에서 손을 놓는 거죠. 지금 놓을 게 뭐 있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쫓아내고 사인으로 특검 뭐 오케이. 네, 특검 받아들이고 국민들의 그 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내각 총사퇴, 대통령 비서실 왕창 다 경질,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 저는 그 정도 해도 국민이 용서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할 수 있는 그렇죠. 게 없는데 모든 걸 다 내려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데 윤 대통령이 그 쉽게 내려놓겠습니까? 김건희 하나 지키려다 이렇게 됐는데 김건희는 당장 저는 사과로 보내서 재판 특검 다 받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뭐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수석이 일괄 사의를 표명을 했어요. 네. 당연히 내각도 총사퇴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해야죠.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 뭐 안 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수습책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정광석화처럼 국민들이 깜짝 놀랄 그런 수습책을 내놔야 지금 수습이 될까 말까 이런 상황인데 그렇죠. 그동안 하는 것을 보면은 늘 타이밍을 놓쳤지 않습니까? 놓쳤죠. 하나도 뭐 인적 제2부속실도 없고 특별감찰관도 없고 말만 맨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되고 국민의힘에서는 빨리 탈당해야죠. 대통령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보수의 미래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거기서 언제 대통령 선거가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서 새로운 인물을 빨리 찾아내서 그 밀어야 되는데 더 당하고 자칫하면은 당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도 빨리 탈당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탄핵 이 부분만 하더라도 지금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를 하겠지만 결국은 탄핵안이 통과가 되어야 대통령 직무도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8명의 이탈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어제 계엄안 해제에는 친한계 18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갖고 190명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동훈 대표가 과연 이런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을 할 것인가 어떻게 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한동훈 대표의 저는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봐요. 좀 달리 볼 것 아닌가요? 그렇죠. 어제 친한계 의원만 참석해서 통과됐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계엄 해제를. 예를 들면 뭐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이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도 어제 그 연락되는 사람은 갔어요. 어제 친윤도 어떻게 보면 더 많이 해제했을 건데 당사에서 대기하다가 못한 측면도 있거든요. 추경호는 국회 원내대표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거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탄핵 거기 자칫하면은 빨리 선고하면은 이재명한테 면죄부를 주고 면죄부가 아니라 그냥 갖다 진상을 하는 거죠. 이재명 대법 판결 하나도 나오기 전에 대통령 선고하면 이재명한테 대통령 진상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은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 아닙니까? 지금 한동훈 이런 상태에서 더군다나 만약 대선에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냥 이재명은 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하고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게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탄핵은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학습 효과가 있어요. 자칫 여당이 그 탄핵에 가세했다가는 같이 공멸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한동훈 대표가 저는 처신을 잘했다고 봐요. 결정을 잘한 거예요. 10시 25분에 계엄령 대통령 담화가 나왔잖아요. 즉각 반응이 나왔죠. 근데 10시 49분에 한 20분 만에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빨리 투표하러 가자 이랬어요.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20분 만에 한 거예요. 굉장히 기민성 있게 했어요. 오히려 이재명은 그 10시 56분에
한동훈보다 한 10분 정도 이 뒤에서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오히려 이재명이가 한동훈보다 더 늦게 했어요. 예. 그리고 어제 투표를 그 해제 쪽으로 몰고 간 거는 한동훈 대표가 기민성 있게 기민하게 좌우면하지 않고 한 거는 저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앞으로 향후 전국에 이니시에이티브를 보수 쪽에서 쥐게 된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또 네. 친한계 네. 뭐 친윤은 말할 것도 네. 없습니다만은 계엄령에 대한 해제에 찬성하는 것이고 네. 뭐 탄핵에 찬성하는 것은 별개로 볼 별개죠. 것이다. 별개죠. 별개로. 봐야죠. 네. 만약에 탄핵에 자칫 찬성했다가는 저는 국민의힘은 공멸한다고 봐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은 그 3분의 2 이상 찬성하니까 200표니까 한동훈 쪽에서 8표만 넘어가도 탄핵 찬성이거든요. 네. 그러면 바로 헌법재판소로 가요. 헌법재판소에 가서 지금 9명 중에 6명만 오케이 하면은 탄핵이 바로 끝나는 거예요. 우선 대통령부터 네. 직무가 정지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탄핵 국회에서 통과되는 순간 대통령 직무 정지. 예.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에서 그게 확정이 되잖아요. 예. 근데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때 2016년 12월 9일 날 탄핵 의결이 돼서 헌법재판소 결정은 2017년 3월 10일 딱 3개월 만에 결판을 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이대로 만약에 된다면은 대통령 선거가 내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지금 입지가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이 무모한 예. 비상계엄 선포가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을 몰고 오고 자칫 윤석열 대통령을 벼랑 끝으로 예. 지금 몰고 갈 것은 뻔한 것 같은데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상황을 수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슨 생각을 갖고 했을 것이며 만약의 경우까지도 뭐 생각은 좀 하고 계엄을 선포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쪽 친한계가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에 가세할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10일 날 네,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이 특검법 그렇죠. 의결을 예. 재표결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이게 굉장히 클 거예요. 뭐 예산 감액 처리니 뭐 그 감사원장 탄핵이니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일 큰 거는 김건희에 대한 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에 대한 처리를 빨리 해야 된다고 봐요. 김건희 사인으로 보내고 대통령 용산에서 내보내고 빨리 저는 특검에 대해서 난 국회에서 의결하고 국민 뜻이 그렇다면은 특검 받겠다. 그럼 수용하겠다. 수용하겠다. 아니 아무것도 없다는 거 사실 아닙니까? 특검에 잘못한 게 없다는데. 나올 것도 없잖아요. 예. 도이치모터스 문재인 때 탈탈 털은 건데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참 어리석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문재인 때 그렇게 털었으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나 여러 가지가 별거 없는데 예. 자신 있게 정면 승부해야 되는데 김건희만 들치면 나는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거기다 또 명태균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또 덧붙여져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전공법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예. 이 10일 날 김건희 특검법 예. 재표결 때 네. 이른바 친한계든 또 네. 친윤계 일부도 뭐 찬성할 수도 있고 네. 이게 처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는 처리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봅니다. 예, 친한계 의원들도 더 이상 김건희를 보호해 주려는 실익도 없고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김건희 보호가 또 안 됩니다. 예. 지금 빨리 해서 지금 있을 때 김건희 특검도 해서 처리를 해야지 갈수록 커지는데요. 눈사람처럼 자꾸 커지는데요. 예. 그래서 김건희를 보호할 수도 없고 보호해도 안 되고 이제는 어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서 김건희에 대한 특검은 저는 화살 시위를 떠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네. 뭐 1년 이내로 남았다든지 뭐서 한 6개월 남았다든가 그래갖고 대선 국면으로 네. 또 들어갔다 오면 모르는데 이제 임기 반환점 돈지가 엊그제 아닙니까? 그러면 2년 반을 현재 리더십 가지고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번 주 9일에도 장애 집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아마 대거 몰려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지지율도 앞서 말씀하신 대로 20% 압박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도 그냥 뚝 10% 15%, 밑으로 가겠죠. 15%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하는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을 잘 운영하든 안 하든
중도에 하차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그럼요. 뭐 피해가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국제 신인도라든지 예. 지금 안보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에서 대통령이 흔들리는 걸 보여줬는데 예. 우리가 미래가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이제 위험한 단계에 와 있다. 지금 온 국민이 단결해서 뭔가 이 타겟책을 좀 찾아야 되는데 윤 대통령도 저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고 봐요. 모든 거 민의를 수령해서 저는 뭐든지 다 받아들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쪽으로 해서 이거를 타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동안 거론됐던 대로 대연정이라든가 그렇죠. 거국내각이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도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죠. 검토해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총리도 야당에서 추천해라. 예.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예. 힘이 없는데 어떡하겠어요. 예. 어제 난 한참 한심한 게 계엄 어제 선포 그 얘기에 그 포고령에 뭐가 있었냐면 의사들 안 들어가면은 뭐 48시간 안내로 복귀 안 하면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계엄법에서 처단한다고 해서 처단.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합니까? 나는 누가 그거 이런 보고 포고령을 계엄사령부 포고령 제1호였거든요. 예. 거기에 채워다른다는 말 듣고 나도 깜짝. 종국이가 48시간 내에 본업 복귀를 안 하면 계엄법에 의해서 처단한다. 야, 이거는 뭐 어디 조선시대 때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뭐 총살시키겠다는 것도 아니고 처단이라는 말이 나와요. 와. 직결 처분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저단이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 어떡하다가 아니에요. 윤 대통령이 저렇게 됐는지 참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말. 어제 계엄 선포할 때도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됐고 뭐 이런 얘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지만 맞아요. 너무 그렇게까지 얘기할 게 네. 뭐 있느냐 하는 생각은 들어요. 종북 세력 척결 뭐 어쨌든 국회가 네. 괴물이 됐다. 뭐 사실은 맞기는 맞지만 이런 계엄 선포할 때는 설득력 있는 얘기들로 해야지 어디서 가장 극악한 그렇죠. 정확한 정확한 그런 그리고 언어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걸 매도를 하는 경우 그게 설득력보다는 대통령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밤 10시 반에 국민들이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주무실 시간에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종북 세력 척결 뭐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뭐 한다 뭐 했는데 그 국회 도둑놈 소굴인 거 맞아요. 그건 맞기는 맞지만 이재명 같이 범죄인이 어떻게 보면 국정을 주도하고 국회가 행정 그 사법까지 총괄하고 억누르고 이거 민주당 입법부 독재 맞아요. 하지만 대통령이 할 언어는 예. 좀 더 정제되고 그렇죠. 침착하고 따뜻하고 네. 국민의 미래를 걱정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즉흥적으로 저는 그래서 저녁 때 반주가 좀 과한 거 아닌가. 거기다가 이거 저도 술 먹고 한 2-3시간 돼 울컥울컥 자주 해서 좀 그런 적이 있거든요. 아니, 계엄을 선포하는데 비상계엄이면은 그것도 요건이 계엄의 지역이라든가 계엄 사령관은 누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이 계엄법에 따라서 딱 발표가 돼야 합니까? 아, 그럼요. 일시와 시간과 장소 그렇죠. 이런 것들이 했는데 그것도 다 갖추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김용현이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엄을 건의를 했는데 계엄을 건의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도대체 이런 사람들이 뭐 국방부 장관이고 군에서 무슨 삼성 장군, 사성 장군을 지냈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아예 준비를 실무선에서 이 TF팀이 아예 작동이 안 된 거예요. 예? 금방 고 박사님이 말씀하실 대로 계엄 선포를 할 때는 그 이유, 종류, 시행 일시, 뭐 시행 지역, 또 계엄 사령관이 누구다. 이게 예. 딱 공개되는 게 계엄법 3조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계엄 선포는 우선 해놓고 그 박완수 육군참모총장을 11시 25분에 1시간 뒤에 임명했어요. 계엄부터 선포해놓고 예? 누구다가 계엄 선포하는 동시에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역도 어딘지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도 아니고 어떻게 동네 그 주먹들도 이렇게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한심하죠.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렇게 처리하는 것들을 보면은 일머리가 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이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반을 끌어갈지 안 그게 제일 끌어갈지는 걱정이죠.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상황이 국내적으로
더군다나 지금 트럼프가 1월 달에 취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태로 심각하죠. 가서 북한군이 지금 뭐 10,000명이 파병이 됐다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야 이 국가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될 텐데 더군다나 경제까지도 지금 아주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네. 어떻게 이 나라를 수습해 갈지 정말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진짜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과 함께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으면은 예. 나가야 되는데 하야 얘기도 함부로 못 하겠어요. 야당은 지금 그러다 당장 보면 하야라는 이재명이라고 윤석열보다 더 최악. 어떻게 보면은 인간성이나 뭐 도덕성이나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최악이잖아요. 예. 하면은 또 포퓰리즘으로 막 몰고 갈 거예요. 전 국민 돈 나눠주는 건 할 거예요. 이러면 나라 망하는 거죠. 이재명한테 가는 것도 더 위험하고 하자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미워도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하고 2년 반을 같이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질서 생각이 있는 듭니다. 퇴진이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렇죠.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그렇죠. 것은 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정상적인 그렇죠. 선거가 치러져 갖고 그렇죠. 정권이 교체되는 네.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야 대연정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도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예. 네, 대연정 또 뭐 헌법 개정도 필요하면은 또 해볼 수도 있죠. 예. 그 대신에 윤 대통령 저는 임기는 지켜져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 임기가 지켜져야지 이재명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이재명을 심판할 수가 없어요. 예? 뭐 치우니까 뭐 나타났다고 파출소 앞에 지나가니까 경찰서 나타났다고 예. 더 최악의 경우를 막기 위해서 저는 윤 대통령 주도로 하되 여야 거국 내각이라든지 비서실 전면 개편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김건희 때문에 너무 화가 났거든요. 예. 김건희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특검에서 정죄가 없으면 다시 복귀 활동하라 이거예요. 그렇게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런 조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또 하나는 한동훈 대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예. 비상계엄을 선포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그렇죠. 하고 얘기해야죠. 김영호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거기에 연루된 자에 대해서 준엄한 그렇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예. 조치를 취해 사표도 받아야 되고 당연히 사표는 받아야 되고 저는 사법 처리까지 당연히 사법 처리 들어야 된다고 봐요. 어떻게 보면 예. 이건 실패한 친위 구태타입니다. 그렇죠. 예. 예. 우리 백주 대낮도 아니고 심야에 느닷없이 계엄 비상계엄 선포가 났는지 오히려 미국이나 이런 데서도 일론 머스크도 와우 한국이 저래요? 뭐 이런 게 떴잖아요 밤에. 그 아니, 나라도 세계 어느 충격을 나라가 예. 야. 어느 나라 또 지도자가 예.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프리카도 아니고 세계 10위권의 10위권 민주주의 국력이라든가 강국에서 K만 들어가면은 지금 그렇죠. 모든 나라가 열광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어느 지도자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 뭐 김민석이니 김병주 의원이 계엄령 얘기할 때만 해도 저놈들은 국가도 생각하지 않고 혹세무민해서 마타도나 퍼뜨린다고 우리가 비난했는데 이게 정말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하니까 정말 할 말을 잃었어요. 예. 어젯밤에 잠이 안 오더라고요. 우리나라 미래가 걱정이 돼서. 그렇습니다.